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어려운 한자 책만 보고 어려운 고대 철학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우리 삶의 정말 본질은 뭘까라는 철학적 지혜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현재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요. 등록금을 받으면서 한문 공부도 무료로 받고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참 부끄럽죠.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을 지난번 만났는데 저보고 유학대 레전드시라면서요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소은 교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대학 성균 멘토 윤지혜입니다. 우선 간단히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 있는 안승우입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우리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윤리교사 자격증도 받아서 도덕교사로 일한 적도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유학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이제 공자, 맹자와 같은 초기 유학과 관련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K컬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시대인 만큼 K컬처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K스피릿을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고루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학부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의미 있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계신 유학 동양학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학 동양학과만의 학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의 유학동양학과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어려운 한자 책만 보고 어려운 고대 철학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책들도 같이 봐야 되지만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우리 삶의 정말 본질은 뭘까라는 철학적 지혜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안에서도 여러 원정 강독 수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문만 읽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주제들, 뭐 인간 존재, 감정, 뭐 관계, 뭐 수양 이런 주제들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이러한 주제들을 공부할 때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유학, 동양 철학자들의 지혜가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유학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옛날 것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현실적인 방법론, 뭐 현실 문제에 관련해서 접근하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수업들 중에는 디지털 방법론을 적용해서 한국 문화와 철학을 뭐 연구하고 콘텐츠로 만들고 이런 수업들도 있었고요. 또 지역 문제를 한번 유학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유학과 관련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수업들도 있고 대중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유학 동양학과만의 학문적인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학과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우리 학과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도덕 교사로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 유학 동양학과에서는 도덕윤리 교사 자격증을 또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 수업을 우리 학과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또 현대 문제, 뭐 AI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뭐 도덕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뭐 미래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하는 이러한 활동들도 저희 출신 교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는 양현제라고 하는 전문적인 이제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현제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요. 등록금을 받으면서 한문 공부도 무료로 받고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유학동양학과를 전공하면서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유학동양학과 복수 전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학동양학과에서 배운 유학동양철학의 지식으로 이제 복수 전공이라던가 다른 전공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시선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유학동양학을 전공하면서 복수 전공하는 다양한 학생들은 또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가지고 있던 현실 사회 문제를 유학으로 풀어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교수님들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는 뭐 해외 답사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저희 원전공 학생들이나 복수전공 학생들도 같이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동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교수님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유학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교수님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언제든지 원하면 교수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교수님들이 많이 애착을 가지고 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유학동양학과만에 맛볼 수 있는 학문적인 즐거움이란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가지고 동양철학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우리 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학과의 굉장히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학과에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각 과목별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과목별로 저희가 수업이 열리고 또 다양한 현실 문제와 적용한 유학동양학과 관련한 이제 수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전 세계에서 유학동양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까지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동양학과를 다니기 때문에 갖는 이런 학문적 즐거움 중에 하나는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박사 논문 때 두려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주제를 다루었던 이유는 문득문득 내 삶에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유교 경전을 펼쳤더니 그 속에서 다양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건 나를 제압하거나 공포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각성의 계기를 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유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하나의 생각의 계기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유학동양학과 공부의 특징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생각이 나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학문적 즐거움을 자기 혼자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또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삶의 문제를 다른 식으로 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갈등 해결을 위한 철학이라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갈등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우리 유학 동양 철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그저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갈등이 뭘까? 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파헤쳐 나갔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에 대해서 대면하게 되고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이제 갈등 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유학 동양 철학에 나오는 갈등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으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잘라서 붙인 그래서 이거 하면서 물집이 잡혔었는데요.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갈등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자신이 갈등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딱 맞다라고 하는 카드 한 장만 뽑아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는 예. 이 카드를 뽑겠습니다. 뭔가 이 폭발할 것 같고 이런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는 화가 너무 나서 마치 이제 폭탄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서 그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갈등이라고 하면 저도 두렵고 뭔가 폭발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제 조별로 앉아서 각자가 생각하는 갈등 카드를 한번 뽑아보게 했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갈등은 요겁니다. 퍼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왜 생길까 생각해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표면화된 갈등을 통해서 다시금 서로가 어떤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유학 동양 철학을 할 때의 지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삶의 긍정의 요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요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갈등은 피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갈등을 대면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유학 동양학과만의 특징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본인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졸업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과가 사실 단과대학으로는 가장 많이 교수를 배출한 학과다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학동양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전국의 철학과, 윤리교육과, 한문교육과 등의 이제 교수로 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 유학동양학과 전공인 선생님들이 이 전국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 계실까?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제가 모교로 다시 오기 전에 한 국립대학에서 유일한 동양철학과 교수로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불교 빼고 모든 걸 가르쳤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제 전공이 아닌 도가도 가르치고 한국 철학도 가르치고 또 이런 성리학도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부 때부터 유학 동양 철학과 관련한 전공적인 지식들을 다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는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출신이신 다양한 도덕 윤리 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동문회를 하면 많은 이제 동문분들이 도덕 교사, 윤리 교사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도 저희 학교 출신이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 연구소로 가신,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출신 선배님들 중에는 유명 기업가 분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동양학과가 굉장히 기부도 많이 받는 학과입니다. 잘 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근래에 제 동기들을 살펴보면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뭐 웹툰 작가라던가 아니면 도서 MD라던가 이렇게 대중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저희 학과의 특징입니다. 유학 동양학과에서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졸업생들도 계실 텐데요. 또 졸업생들의 사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학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면서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상 이 공부에 관심은 있지만 앞으로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데 대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어렵다면, 여유가 없다면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만일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조금 참 부끄럽죠.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지난번 만났는데 저보고 유학대 레전드시라면서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전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집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공부가 좋으니까 우선 석사까지는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석사 들어가서는 브레인 코리아라고 하는 BK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요. 저희 이제 학과를 자랑하자면 BK 장학금이 생긴 첫 해부터 지금까지 쭉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양현재 장학금도 받고 조교도 하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석사 마치고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봤었는데요. 도덕교사도 해보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사회실천적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해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선생님께 가서 한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주말마다 한 10년 동안 읽었던 맹자인데요. 이 책이 이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근데 정말 끝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들어갈 때는 정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제 절실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여러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장학금도 있고 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젊은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이제 연구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교라던가 또 학교에서도 여러 지원 시스템이 있고 또 여러 교직원분들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잘 알려주셨죠. 근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진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사 받고 나니까 제가 강의도 하고 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도 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지금 다시 제가 모교로 돌아와서 모교 교수까지 되었죠.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부라는 게 괴롭지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괴로운데 즐거운 거. 그래서 너무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이 공부를 향한 마음을 잃지 말자 했는데 정말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왔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교수가 된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여러모로 불안하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유학 동양학과 졸업생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실제로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합니다. 기업에 가기도 하고요. 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로스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취업한 학생들에게 유학동양학과에서 공부한 게 도움이 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에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도덕교사로 가거나 뭐 사회단체에 일했을 때도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합니다. 유학동양학을 졸업했다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제 학생들도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저도 사실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아무래도 이 애티튜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학생들도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학동양학과 출신이니까 더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또 이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도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야들 외에 장차 유학 동양학과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나 직업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의 원대한 포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교로 돌아오면서 든 생각이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이 유학 동양 철학을 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대학 단과대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또 다양한 분야의 기회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유교 문화유산과 관련한 무형유산이라던가 유형유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제가 개척하고 있고 또 스토리텔링 콘텐츠 분야에서도 사실 요즘에는 K컬처라던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러한 내용에 들어있는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콘텐츠 분야에도 우리 분야가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가까운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 물론 다른 복수 전공을 같이 했지만 방송국에 들어간다라던가 이런 대중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학생들이 특히 이제 문화 분야에서 유교라던가 전통문화라던가 여기에 대한 좀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을 충분히 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도 좀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유학동양학과를 선택하시고 진로를 탐색하셨던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근데 이 허무한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좀 뜬금없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는 질문을 저는 이제 일찍 했었던 거죠. 근데 공자 맹자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래도 내 자신을 신뢰하고 인간 신뢰, 인간 희망에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를 대학원까지 선택해 갈 때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근데 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이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학과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공부가 허무하고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인간이나 사회나 삶이나 세상에 대해 공부하는 거고 또 이게 수천 년간에 걸쳐 있는 그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양한 지혜를 통해서 활용해서 볼 수 있으니까 뭐 한계도 없고 끝도 없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굉장히 성숙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장점은 평생 할 수 있는 공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학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고 의미 있어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학 동양학과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또한 학과에 관한 세부 정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성균론어 교양 수업을 다 들을 겁니다. 저도 이 수업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는 많은 교수님들은 우리 학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교수님 찾아뵙고 이제 진로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나 되게 반가워하실 겁니다. 또 인문사회과학 기반 교양 수업 중에는 동양사상 인문 수업이 있습니다. 동양사상 인문 수업은 저희 유학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다 보니까 잘 들어보면 이 전공을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성균관대 유학대학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공지사항 보시고 행사가 종종 열리니까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매년 했던 행사 중에 하나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선생님, 교수님들이 다 같이 YB, OB로 나눠서 이제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축구 잘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른 전공이라도 다른 전공으로 가시더라도 환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과의 어떤 교수님이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전공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상담 신청을 하면 누구나 환영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진로 고민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 유학문과대학 행정실이라던가 학과 사무실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전공이나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교양 과목 수강에 대해 학습 동기를 찾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전문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를 하도 좋아하니까 정말 유학 동양학 이 전공 공부랑 교직 과목 이수 외에는 다른 전공을 듣지 않았다라는 게 저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은 저는 다른 전공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보더라도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미 기존에 틀지어진 것보다는 여러 융합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정말 AI가 엄청난 정보를 쏟아내는데 그 속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냐? 저는 그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판별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융합 지식을 얻으려면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양 과목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는 N잡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봐라. 저는 전공 공부 또 융합 연구도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또 융합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지식들이 굉장히 여러 학생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는 시대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쪼개서 설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양한 이제 직업을 변화무쌍하게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교양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활로를 열어놓는 게 굉장히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해 보는 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구나를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요. 유학동양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과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전공을 살려서 정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겠다라고 하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원전을 보는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원전을 보고서 거기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걸 위해서 한문을 잘 알면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어까지 역량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한국 문화나 한국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학대와 MOU를 맺고 싶다라는 학교가 많아질 정도로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한국 철학을 연구하는 기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속 세대들은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어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 원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근데 인문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기초로 합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철학이나 유학, 동양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걸 글로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 때까지 한번 내 생각을 풀어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공부를 좋아하면 더 좋겠죠. 정말 즐겁고 좋아하면 정말 보람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희망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이 순수학문이어서 주변에서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받아서 고민 중이라고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결국은 자신이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공부를 사실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만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뭐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서게 되면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대체로는 석사까지는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석사가 너무 많으니까 뭐 석사학위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사회에 나가보면 석사학위를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석사학위를 받고 도덕교사로 일했었는데 그때 뭔가 좀 더 경력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석사라서 다르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석사까지도 망설여진다면은 저는 사회생활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공부가 사실은 요즘은 빨라지고 있는데 석사, 박사를 바로바로 뭐 20대에 다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생활 뭐 2, 3년 정도 해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취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그 선택의 주인공은 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살면서 너무 삶의 잔인한 면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래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남이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알고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문학, 특히 이 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부터 그렇고 다들 엄청난 고민 끝에 어떤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의 특징은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제 친구들은 벌써 은퇴를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날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공부한다는 거의 특징은 학자로서의 절정은 거의 50대 후반, 60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좀 늦게 가지만 그만큼 인생의 꽃이 좀 뒤늦게 또 오랫동안 피는 것 같습니다. 유학 동양학과는 취업과 연결되는 길이 뚜렷이 않다는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유학 동양학과의 경쟁력,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유학동양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또 인문학의 공부의 특성상 또 긴 공부 기간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전공을 살리는 길이 사실은 많지는 않죠. 대체로 연구자, 교수라던가 이런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길의 장점은 이 길을 가면 내 연구를 사실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동안 사실은 조금 암울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나아갈 길을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라던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에서 어떻게 볼까라는 시도들을 했을 때 의외로 되게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뚫어온 길이 저의 어떤 하나의 역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뭐 AI 시대에 인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앞으로의 인간이 뭐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변화무쌍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신의 길을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인데, 그런 점에서 유학동양학은 사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길들도 굉장히 많고, 그 길을 뚫어 나갔을 때 요즘과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또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제가 이제 막상 이제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학 동양학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오름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과 가치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전통 문화를 활용한 교육이나 콘텐츠 이런 뭐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다들 콘텐츠가 없다, 빨리 유학에서 좀 전통 문화 뭐 콘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굉장히 모자랄 지경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AI 시대 또 기후위기 시대에 유학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이 이제 AI들이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인간이 뭔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하는 게 유학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단순히 뭐 환경 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이라던가 환경이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 한 생명의 순환 고리 속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유의 틀을 유학이 굉장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몸이 최근에 너무 바쁜 걸 보면서, 야, 유학이 해나갈 일이 굉장히 많구나. 여러 프로젝트도 많고 재밌고 되게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랑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앞서 복수 전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복수 전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복수 전공 제도가 학생들의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수 전공을 한다면 유학동양학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에 적합한 전공이나 연계 전공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유학동양학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이라던가 사회라던가 세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디든 결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수 전공도 오히려 자신이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학동양학을 하면서 조경학, 생명공학 뭐 이런 이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은 경영학, 행정학,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한 학생은 예전에 학부 때 논어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 상담거리가 있으면 그 카카오톡을 활용한 챗봇에 내 고민을 넣으면 공자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전공,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되 유학동양학의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학동양학과 졸업 논문 발표회 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 법학, 디지털 인문학, 미디어, 사회학, 국문학을 가지고 유학 동양 철학으로 뭐 다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재밌었던 이제 논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동양 철학으로 조경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사상을 가지고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학생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처럼 유학 동양 철학은 사실 종합학문입니다. 이 안에 철학, 과학, 수학, 공학, 문학, 미학 다 들어있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유학동양학의 지식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복수 전공하는 학과에서 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기특하다, 참신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학동양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 교수님들 만나보면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생각이 깊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학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건 결국은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성이 높은 분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이 전공에 기반하면서도 좋아하는 복수 전공을 하고 그것을 유학동양학에서 배운 걸 어떤 삶에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 전공이 편중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바로 내 눈앞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이 길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트렌드인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시점이 옵니다. 실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이걸 꼭 해야지 꼭 성공한 삶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가니까 자기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맞지 않아서 방황하고 그만두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나가야지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내 일과 연관된 것인데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업은 뭐 직업대로고 또 그 외 취미와 다른 활동들도 다른 방식으로 나름의 삶의 만족으로 채워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좋아하고 그래도 뭘 할 때 가장 나다운지를 알아야 하는 이런 탐색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공 탐색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공부를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 고민한 시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세울 잎, 뜻지라고 해서 입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즉 내 뜻, 내 마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하고 그건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 탐색이라는 길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철저히 외롭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꼭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신 교수님의 말씀과 사례가 학생들에게 전공과 진로 탐색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여러 문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1학년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고 와 여기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재밌네. 이렇게 즐겨보고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다시 없을 대학생활이니까 대학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정말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또다시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응원하고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1학년 대계열 학생들에게 응원을 함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화이팅!